본인이 약간 좀 주걱턱이 있으시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우리 애도 이제 날 그렇죠. 닮냐? 보통 이 정도 왔을 때 위에 치아를 빼고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쌍꺼풀 수술이랑 비교할 게 안 되는 수술이고요. 일단 입원 기간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되고, 양악수술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낸 증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사실 이제 그 치아의 문제도 있지만 턱과 치아의 문제로 인해서 그 안면이 약간 좀 돌출돼 있고 이런 그 성형적인 문제가 사실 고민인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뭐 성형외과나 어떤 교정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수술들이 쉬운 수술만은 아니고 얼마든지 추가적으로도 이런 그 돌출의 치아의 돌출, 그다음에 안목의 돌출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먼저 오늘 저희 1부에서는 저희 정민 원장님하고 한번 교정적으로 이 돌출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돌출 입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치아가 나오고 뼈가 나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돌출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좀 간단하게 할 건데, 일단은 치성 돌출이냐 골격성 돌출이냐가 있습니다. 치성 돌출은 치아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현상이고, 골격성 돌출은 뼈 자체가 튀어나와서 돌출된 양상처럼 보이거든요. 둘 중에 딱 한 가지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 세 번째로 하나 더 추가한다면 복합적인 거, 치아도 좀 튀어나와 있고 골격적으로도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첫 번째 분류였다면, 또 한 가지 봐야 되는데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이거는 어느 부위가 더 튀어나왔냐인 건데요. 1급은 위에 치아나 아래 치아, 위에 턱, 아래 턱이 동시에 같이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를 1급이라고 부르고, 위에 치아와 위에 턱이 더 나온 경우는 2급, 아래 치아하고 아래 턱이 더 나온 경우는 3급인데요. 이때 3급은 주로 돌출 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주걱턱, 아래가 더 나온 거기 때문에 턱이 나와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로 돌출입과 연관된 거는 1급과 2급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2급에서 실제로 돌출이 심하지 않은데 턱이 매우 작은 경우, 묵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돌출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성이냐, 골격성이냐, 복합적이냐, 어디가 더 튀어나왔냐에 따라 1급이냐 2급 정도만 생각해 보시고 치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나 뭐 제 개인적인 지인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1급, 2급은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3급은 아까 얘기했지만 주걱턱은요, 되게 이제 그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본인이 약간 좀 주걱턱이 있으시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우리 애도 이제 날 그렇죠. 닮냐? 어렸을 적엔 사실 그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크면 우리 애도 나처럼 되느냐? 사실 주걱턱이면 보기도 많이 좀 외모에서 보이잖아요. 아래턱, 그래서 초등학교 때 뭐 주걱턱이 좀 있으면 약간 놀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먹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주걱턱을 가지시는 이제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유전 성향이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유전적으로 확실히 유전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꼭 아버님이 주걱턱이다, 어머님이 꼭 주걱턱이라서 애들이 반드시 주걱턱이 되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 같다. 그래도 가능성은 훨씬 높은 것이기 때문에요.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 치료를 좀 하면 좀 더 그런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라면은 이제 보통 빨리 접근하는 경우는 한 만 6세 정도부터 6세, 접근할 수 있을 것 크면서 같아요. 한 6세 정도부터,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좀 약간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그죠? 그럼 보통, 그때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조금은 어느 정도 네. 얼굴의 형태라든지 네. 앞니의 반대기와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교정적으로 돌출 케이스 좀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네. 오늘 교정치료 케이스에서 제가 가지고 나온 케이스들은 주로 2급이에요. 위에 치아나 위에 턱이 더 튀어나와 있는 경우, 그리고 성장기 애들은 어떻게 치료하고, 심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치료하고, 심하면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따라서만 좀 볼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수술 케이스에서 돌출 계산한 것도 한 가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역시 아래턱이 좀 작고 위에 치아는 튀어나오고 위에 턱도 좀 나와 보인다고 생각해서 오셨는데요. 양이 많습니다. 윗니 아랫니 치아 관계가 거의 10mm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예요. 그러면 보통 이 정도 왔을 때 위에 치아를 빼고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 큰 성인이라고 하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 성장 중이었고 우리가 이럴 때는 헤드기어 같은 장치를 써서요. 위턱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 위에 치아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잠시 잡아두고 성장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윗니아랫니 관계를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드기어를 통해서 위턱의 성장을 조금 억제하는 거죠. 네, 위턱의 성장을 억제하고 그동안 아래턱이 자라주면요 얼굴의 형태도 좋아지면서 2급 관계가 저절로 1급 관계로 좋아지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빨리 인지해서 네. 병원에서 빨리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이게 언니가 또 교정 치료를 받아서요 어머니가 교정 치료에 대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잘 치료받으러 와서 아주 편안하게 치료가 잘 된 케이스라고 할 수 그럼 있습니다. 보통은 한 6세 정도에 병원 데리고 오셔서 이런 것들 한번 좀 미리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아, 네. 또 늦어도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에는 한번 교정치과 가서 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검사 받아보는 거 추천드리도록 이 아이가 성인이 된다면 결국은 양악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발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헤드기어를 쓰면 몇 년 정도 써야 돼요? 보통 치료 기간에 따라 틀린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 헤드기어를 장치를 통해서 그러면 학교 다닐 때도 써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집에서 잘 때만 좀 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 네. 없는 거네요. 다음 케이스 보겠습니다. 앞니가 많이 돌출되어 있죠. 이 학생이 몇 살 때였어요, 이때가? 이때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저는 딱 보면 이 정도면은 양악 수술 해야 되지 않나 느껴지는데 특히 상악 전치부 쪽이 치조골의 돌출도 심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앞니 그 치아의 돌출뿐만 아니라 치조골의 돌출도 이게 수술 없이 발치 없이 이렇게 됐다는 게 그러니까 되게 이제 놀랍네요. 문제가 악정형 장치라고 해서 헤드기어 장치는 골격적인 돌출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얼굴을 좀 더 조화롭게 만드는데 이 학생은 총 몇 년 걸렸어요? 그럼 이렇게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야, 2년에 발치랑 수술 없이 이렇게 치조골의 돌출이 해소됐다는 거는 정말 빠른 시기 내에 했기 때문에 이게 얻어질 수 있는 적절한 결과가 시기라고 보는 게 그러네요. 맞겠습니다. 예. 적절한 시기를 따지자면 성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여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헤드기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자애들이 요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한 2년 정도 크고 초경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어서요. 보통 조금 늦게 오시면 6학년 초경을 이렇게 끝난 다음에 오시게 되면 헤드기어를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요. 약간은 좀 일찍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구치가 다 완성되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늦어도 5학년 정도에는 한번 와서 좀 이렇게 장치를 통해서 얼굴의 형태를 좋게 만들면서 하는 성장을 이용한 교정치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늦었어요. 이미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된 중학교 한 3학년 된 친구였는데 앞니가 튀어나와 있고 역시 같은 2급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을 때는 이걸 맞추는 건 얼굴의 형태가 좋아지고 아래턱이 좀 앞으로 나오고 위턱을 잡아주고 이런 헤드기어에 의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치아 이동만으로 치아 튀어나온 걸 맞춰줘야 돼요. 근데 양이 조금 있는 편인데 안모가 비교적 조화롭고 입이 나와 보이는 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우리가 스크류를 심고 위에 치아를 다 후방으로 밀어서 앞니 관계를 잡고 돌출 개선한 케이스입니다. 역시 이는 빼지 않았고 교정장치 부착하고 우리가 치아를 뒤로 밀기 위해서 위에 오른쪽, 왼쪽, 위턱에 스크류를 삽입하고 스크류를 이용해서 치아를 후방으로 견인한 모든 치아들을 다 뒤로 밀어서 치아 관계를 맞춘 케이스입니다. 전치부 이 경우도 치조골도 좀 돌출돼 있고 골격의 돌출과 치아의 돌출이 보이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 정도면은 발치를 해서 그 공간으로 넣어야 되는데 발치를 하지 않고 스크류를 넣어서 그러면은 어금니도 다 뒤로 후방으로 네네. 밀린 요새 거예요. 뭐 발치가 꼭 교정치료에서 필요한 건 아니고 이 정도 튀어나온 것도 요새는 교정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야 할까요? 원장님이 잘하시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어금니도 다 뒤로 후방으로 견인해서 앞니도 같이 다 뒤로 밀고 보통 이제 뼈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치아가 이동하면 치아 주위에 있는 뼈들도 같이 리모델링 되면서 들어가면서 돌출감이 많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발치만이 돌출 개선을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중학교 이상의 성장이 완료된 친구들이라면 저는 이 정도면은 이걸 집어넣으려면 위턱에 양악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은 성형외과를 찾아가면 아마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수술 없이 네. 발치 없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되게 아주 긍정적인 것 같네요. 한 케이스 더 볼게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2급 중에서 위에 치아나 위에 턱이 나오고 아래 치아나 아래 턱은 들어간 케이스인데 사실 무턱이 심해요. 무턱이 심하고 무턱이 심하니까 입은 더 튀어나오고 이거 돌출감이 매우 심해요. 이런 경우야말로 진짜 아래턱을 조금 앞으로 내기 위해서 양악수술 같은 걸 같이 디자인해 볼 수 있는 환자인데요. 최대한의 돌출 개선을 목표로 해서 교정 치료를 좀 진행해 봤는데요. 어쩔 수 없이 양이 많아지니까 발치, 위아래 좌우 4개 치아 발치, 손구치 발치하고 한 교정 치료 케이스고요. 환자분한테 시작할 때 위에 치아를 기준으로 한 10mm 정도 넣어보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야지 조금 우리가 이제 이 안모가 너무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치료 기간 오래 걸릴 건데 따라오실 수 있겠느냐 설명했고 환자분이 동의해서 치료했는데 그러네요. 지금 보면은 이 환자는 윗턱의 돌출이 심하고 아래턱은 발달이 좀 덜 돼 보이는 게 보이네요. 아래턱은 많이 좀 들어가 있고 윗턱은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아까 전에 골격성 돌출이나 뭐 이런 거 2급 문제 있을 때 원래 아래턱이 작으면 아래턱을 빼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뭐가 작으면 빼주고 튀어나오면 넣어주고 이게 조화롭게 맞추는 건데 아래턱을 빼주는 건 수술이니까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치아를 좀 더 과도하게 많이 넣어서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치아 관계를 돌출 많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래턱은 좀 밖으로 좀 약간 순축 경사를 시켜준 건가요? 아니 아래턱은 이제 위치 변화는 없고 아래니 윗니 다 같이 들어가면요. 상대적으로 턱이 나와 보이는 그런 안무 개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돌출을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턱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 만들었는데 야, 이거는 마치 아래턱을 약간 좀 성형외과에서 뭐 지니어라고 하나요? 지니어 플라스티라고 하나요? 그걸 한 것처럼 아래턱이 상당히 성장한 것처럼 보이네요. 양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래턱의 보형물 정도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그런 거 치료가 전혀 너무 수술적인 잘 거 돼서. 없이 이런 결과를 완- 얻어낸 거 아니에요? 완전한 그죠? 비수술로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 아. 몇 살 때 오셨죠? 20대에 넘은 성인 환자였고요. 아, 성인이었고 그럼 총 한 3, 4년 걸렸나요? 3년 이상 걸렸습니다. 3년 이상. 네, 그래도 수술 없이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는 환자분 정말 만족하셨겠어요. 요건 이제 엑스레이 보면 알겠지만 수술 케이스 하나 또 보여드리려고. 1급이죠. 위에 치아, 아래 치아, 치성으로는 1급. 골격성으로는 아래턱이 작은 2급인데요. 돌출이 있고 양악수술에서 개선한 케이스인데 수술부터 먼저 진행했습니다. 교정치료 이제 시작했고요. 장치 붙인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돌출도 수술을 통해서 바로 개선하고 교정치료가 진행되는데 이 환자는 사실 돌출 개선하기 위해서 양악수술 결정하신 건 아니고 비대칭에 문제가 있었어요. 안면 비대칭에 이슈가 있었는데 수술하실 원장님한테 비대칭 잡기 위해서 양악수술 보내면서 돌출 개선도 같이 본격적으로 좀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교정적으로 마무리할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교정치료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정리해달라고 해서 튀어나온 거 넣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무턱인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니오플라스티라고 턱끝을 앞으로 빼내면서 외형적으로 턱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돌출은 개선하고 측면 사진에서 안 보이지만 비대칭도 같이 잡은 그런 수술 케이스입니다. 양악 수술이 한때 정말 이슈였잖아요, 과거에.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됐던 적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지금은 그런 것들은 많이 정화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 분들 중에서 양악 수술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양악 수술은 이제 보통은 뭐 성형외과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구강외과에서 네. 성형 이런 아강면 수술만 전문으로 하시는 치과 의사 외과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죠? 뭐 어느 과가 더 낫냐는 이거 저희가 논할 바는 아닌 것 같고 보통 이제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정말 완모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오기는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난이도나 어떤 기간,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좀 입원을 해야 되는 시기 이런 것들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수술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수술입니다. 또 쌍꺼풀 수술이랑 비교할 게 안 되는 수술이고요. 일단 입원 기간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되고 전신 마취 당연히 네, 해야 전신 되고요. 마취하고 그렇죠? 악강 고정이란 걸 해야 돼요. 악강 고정이라는 게 뭐냐면 위턱 아래턱을 잘라서 위치를 다시 재조합한 거기 때문에 뼈가 좀 그 자리에 굳을 때까지 윗니하고 아랫니를 묶어두는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딱딱한 건 못 먹죠. 그래서 고형식을 못 먹고 유동식 식사만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 됩니다.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해놓고 그걸 그냥 그 상태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뭐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정도 2주를 고정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풀고 입을 너무 오랫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입이 잘 안 벌어지거든요. 물리치료하면서 입 벌리는 운동하면서 한 2주 정도 또
안정기를 좀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생활 하라고 하거든요. 거의 한 달은 사실은 휴가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시죠. 그게 그죠? 최소 4주고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면 6주 정도를 조금 시간을 좀 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진짜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직장인 바쁘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하고 쉬라고 한 달 정도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도저히 못 쉬겠다고 해서 자기 연차를 붙여서 추석을 또 붙여서 수술을 미리 예약해가지고 한 2주 겨우 만들어가지고 수술하시고 다시 출근하신 분도 봤는데 악관 고정 풀자마자 바로 나가신 거거든요.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될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악 수술이 어떻게 보면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은 안모의 개선은 정말 좋죠. 제일 네, 정말 좋은데요. 좋지만 네. 그만큼 좀 쉽지만은 않은 네, 수술이기 접근하기 때문에 예. 이게 다가기에는 그렇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하여튼 오늘 저희 병원에서 한 증례이지만 제가 보면서 놀랄 만한 증례들을 봤어요. 이런 것들을 수술 없이도 할 수 있다. 돌출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점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 돌출은 정말 그 실제로 안모가 이게 돌출이 있는 분들은 정말 평생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정도 그죠. 사실 시작하는 거 만만치 않고 거기에 수술까지는 더더욱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술 없이도 이렇게 돌출이 개선될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부모님이 돌출이 좀 있거나 안모에 있어서 약간 그런 부족함이 있다면 가능하면 좀 빨리 네, 빨리 한번 네. 검사 받는 거 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양악 수술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가이드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한번 요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 중에 이제 40대, 50대 되면 잇몸도 안 좋아지고 치아도 많이 빠지고 임플란트도 하시는 분들 중에 치아 튀어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2부에서 네. 저희가 부철 원장님들하고 이런 것들을 성인에서 돌출이 있는 분들에게 양악 수술 없이 임플란트랑 어떤 치조골 성형술 저희 병원에서 최근에 많이 네. 치조골 성형술로 양악 수술과 유사한 효과를 낸 증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